또한 의제는 광주에 자리 잡으면서 바로 연진회를 만들게 된다. 시서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공부도 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자는 소박한 뜻에서 출발한다. 발족 당시 정회원은 의제를 비롯해 정운면, 조정규, 임신 등 4명이었고 준회원 격인 통상회원 10명 등으로 출발한다. 의제는 전시회를 열어 100여 평에 이르는 회관을 마련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림 공부를 시키기도 했지만 정치가 문필가들에게까지도 문호를 개방해 민족 정신을 찾는 정신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연진회 활동은 해방 전까지 계속되다가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단되고 만다. 의제는 해방 전후의 어수선함 속에 진도에 머무르면서 부모님의 죽음을 맞는다. 해방이 되자 의제는 정치단체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 좌측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의제를 끌어들이려 했고 김성수 선생으로부터는 한민당에 입당할 것을 강력히 권유받았으나 모두 사양했다. 의제는 소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에 말려 들어가기 싫어 무등산 증심사에 들어가 오방 최흥종 목사와 기거를 함께하면서 정신적인 교류를 깊게 하게 된다. 최 목사는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으로 이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했고 나환자 치료 사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였는데 의제는 최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큰 힘을 얻어 그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게 된다. 즉 명예와 지위와 가정을 버리고 불행한 사람과 함께하는 최 목사의 오방 정신과 의제가 정신운동을 펼치면서 지표로 삼았던 삼해 정신은 매우 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삼해 정신이란 조상을 숭상하는 하늘과 풍요를 기원하는 땅, 또 이웃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 등 천지인 사상을 말한다. 이 즈음에 의제와 최 목사는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합하게 된다. 우리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농촌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방 후 몇몇 분이 말하기를 지금 세계에 신흥한 국가로 말할 거면 정말이라는 데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문화가 대단히 못하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보고는 우리나라도 농업국이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나자 할 것 같으면 농업에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과 같이 청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하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내 마음에 꽉 맞거든. 또 이놈을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는 무등산 증심사 강원에서 광주 국민고등학교로 문을 열었으나 2년 뒤에는 광주 농업고등기술학교로 인가를 받아 춘모감 별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장은 최 목사였고 의제는 부교장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의제가 이끌어갔다. 운영비는 전시회를 열어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즈음 최 목사가 다른 일들 때문에 떠나버렸다. 의제는 그가 물려주고 간 오방정을 헐어 새로 건축하고 춘설헌이라는 당호를 짓고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는 평생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모든 뜻을 펴게 된다. 의제는 농업기술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던 5만 평에 이르는 차밭을 인수해 삼해다원이라 이름하고 차 이름을 춘설차라 해 생산을 서두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차 역사는 멀리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이 좋은 차를 마실 줄 모르기 때문에 차를 생산해 많은 사람들이 마시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농업기술학교 운영이나 차 사업 모두가 실로 힘겨운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6.25라는 민족의 순환을 맞게 된다. 모두가 다 흩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의제는 공산당에 입당할 것을 강력히 권유받지만 뿌리치고 만다. 수복이 된 뒤에 전쟁 중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들을 목도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연진 회원들을 모아
6.25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사직공원에서 열고 무고하게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가족들을 위로한다. 52년 의제는 6.25 전란으로 중단된 농업기술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부산으로 찾아가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선생의 도움으로 전시회를 열어 성황을 이룬다. 이때는 발췌 개헌안의 통과로 전국이 소란한 때였는데 이 즈음에 정부통령 선거가 치루어져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이시영 선생이 출마를 한 때였다. 이때 의제는 농업기술학교 재건을 위해 마련한 돈 50만 원 전액을 야당 후보에게 보내 지원한다.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주도한 일이라든가 야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한 일 등은 그만이 갖고 있는 투철한 정의감과 약자를 돕는 의협심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의제는 6.25 다음 해인 51년에 회갑을 맡게 되고 이때부터 의도인이라는 호를 쓰면서 시서와 삼절의 바탕을 둔 높은 이상향을 추구해 나간다. 작가로서 모든 인간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지향해 나가게 된다. 그의 인간관계에서 항상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던 연진회는 회갑의 즈음에 새롭게 모이게 된다. 그리고 광주 농업고등기술학교도 다시 열어 53년에는 3회 학원으로 인가를 받는다. 농업기술학교는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강한 의지로 이끌어갔고 그의 높은 뜻을 기르는 동지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함께 작용했다. 66년 소태동의 670평 대지에 교실과 기숙사를 지어 정성껏 가꾸어 갔으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고 현대적인 교육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어 77년 그가 운명하던 해 523명의 졸업생을 낸 가운데 문을 닫아야 했다. 의제는 이 즈음 많은 갈등을 느꼈겠으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지 않은 채 한 명의 학생이 남을 때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밀고 나가겠다는 신념으로 끌어가게 됐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우리와 침식을 함께 하시면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있는 저희들에게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가르침을 주셨을 때 저희는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사회에 나와 생활하면서 항상 유혹이 뒤따르고 편하게 살라는 마음이 싹트기도 했습니다만 선생님의 교훈에 따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함께하던 동지들도 그런 정신으로 생활하면서 그 어른을 마음의 등불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뿌린 정신적인 유산이 이 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제가 힘을 기울였던 춘설차의 생산 역시 높은 뜻이 담겨 있는 경우였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차가 보편화돼 많이들 마시고 있지만 해방 이후 당시의 상황으로는 우리 차는 아주 생소한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서 의제는 묵묵히 차밭을 일구어 차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일일이 챙기기도 했다. 차 마시는 국민은 흥하고 고춧가루 먹는 국민은 망한다는 정다산 선생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차 마시는 일본이 고춧가루 먹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결과가 됐다는 것. 차는 마음이 열리고 부지런해지고 고춧가루는 기가 질려 나른해져 버린다는 것이다. 차는 냉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민족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로 하여금 많이 마시도록 하자는 게 그가 가장 바라는 바였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우리 차를 멀리하고 서양에서 마시는 자극성 있는 차를 마셔야 되는 세태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했다. 그는 격식이 까다로운 다도를 지키는 일이 차를 대중화시키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격식을 깨버리고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 자신은 하루 종일 차를 마시면서 생활했다. 그가 평생 동안 무등산에서 기거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푸르른 차밭과 그 차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맑은 물맛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차 끓이는 법과 차 마시는 습성부터 터득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의제는 50년대와 60년대까지 그의 나이로는 60세에서 7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국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심사위원으로서 또는 작품 출품을 통해 작가로서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그의 작품 세계는 더욱 완숙경에 들어섰고 도덕적인 청렴함과 탈속의 경지가 더욱 무르익어 갔다. 기교적인 세련미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천진성이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다. 전원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농촌의 생활 풍경을 그리기도 하면서 근대 산수화의 모색적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